밤 11시 누군가의 방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껐다가 켰다가 합니다. SNS를 열었다가 닫습니다.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은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더 조용해질 것 같아서 계속 화면을 켭니다. 오늘 하루 사람을 많이 만났습니다. 말도 많이 했습니다. 웃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에 돌아오면 텅 빈 느낌이 납니다. 외로운 것인지 지친 것인지 아니면 무언가 계속 부족한 것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오늘도 누군가에게 연락을 해볼까 합니다. 아니면 내일은 더 많은 약속을 잡아볼까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이 밤의 텅 빈 느낌은 늘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이 시간 2600년 전 한 수행자가 남긴 말이 이 밤에 당신에게 조용히 닿기를 바랍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처음엔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이 말이 얼마나 따뜻한 말인지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1장 그는 왜 홀로 길을 떠났는가? 수타니파타 콧불소 경에는 특정한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인공은 그냥 수행자입니다. 하지만 그 수행자는 분명히 살아온 삶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한때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댔을 것입니다. 누군가와 함께라면 괜찮을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함부로 마음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한 번 마음을 주면 깊이 주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도 깊었을 것입니다. 기대했던 사람이 떠났을 때, 믿었던 관계가 흔들렸을 때, 곁에 있는데도 마음이 닿지 않는다고 느꼈을 때, 그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상처는 그 사람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는 그 사람에게 자신이 얼마나 많이 기대고 있었는지, 그 관계에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걸어두었는지, 그것을 보지 못했던 자기 자신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사랑 안에 소유의 마음이 붙어 있었습니다. 함께함 안에 기대의 마음이 붙어 있었습니다. 친밀함 안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는 마음이 조용히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보았을 때 비로소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얽힘에서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그가 찾은 답은 사람을 떠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얽히는 방식을 정확히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하나의 개성으로 태어났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말은 사람을 미워한 자의 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깊이 사랑했고 그 사랑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흔들렸는지를 똑똑히 본 자의 말입니다. 2장 세상은 무엇으로 사람을 묶는가? 콧불소 경의 개송은 하나의 주제를 여러 각도에서 반복합니다. 그 주제는 이것입니다. 세상에는 사람을 묶는 것들이 있다. 그 묶임을 보라. 그리고 자유를 귀하게 여기라. 그렇다면 세상은 무엇으로 사람을 묶는가? 개송은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 애정, 욕망, 자식, 뻗, 가족, 세속의 즐거움, 칭찬과 비난, 이것들이 나쁜 것이라서가 아닙니다.
이것들 안에 집착이 붙는 방식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처음에 아름답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무언가가 붙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렇게 대해야 한다. 이 관계는 이렇게 유지되어야 한다. 저 사람은 내 마음을 알아야 한다. 그 마음들이 쌓이면 사랑은 점점 기대로 바뀝니다.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서운함이 됩니다. 서운함이 반복되면 괴로움이 됩니다. 이것이 애정이 묶음으로 바뀌는 방식입니다.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면 잠깐 편안합니다. 하지만 곧 다음 것이 보입니다. 조금 더 멈추는 지점이 없습니다. 칭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칭찬이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비난을 받으면 무너집니다. 내 기분이 타인의 말에 따라 오르내립니다. 이것이 칭찬과 비난이 사람을 묶는 방식입니다. 개송은 이 구조를 가만히 보여줍니다. 묶임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작습니다.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쌓이면서 마음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말합니다. 이 얽힘의 구조를 보라. 그리고 자유를 귀하게 여기라. 이 말은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무엇에 얼마나 묶여 있는지, 그 묶임이 나를 얼마나 흔들고 있는지를 먼저 정확히 보라는 뜻입니다. 보지 못하면 계속 묶인 줄도 모르고 살게 됩니다. 알아차리는 순간 비로소 수행이 시작됩니다. 3장. 좋은 벗이 있다면 함께 가도 좋다.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코뿔소 경을 처음 듣는 분들은 이 개송이 사람을 완전히 끊으라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송 안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현명하고 총명하며 많이 배우고 잘 견디며 의무를 알고 고귀한 벗을 얻었다면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기쁜 마음으로 새김을 확립하여 그와 함께 가라.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개송은 분명히 말합니다. 좋은 벗, 현명한 동반자가 있다면 함께 가도 좋다고. 그렇다면 이 개송은 무조건 혼자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현명하고 총명한 벗을 얻지 못한다면 허물없이 홀로 가라. 마치 무소의 뿔처럼. 이 말의 구조를 보십시오. 현명한 도반이 있다면 함께 가라. 그렇지 않다면 홀로 가라.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좋은 관계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더 흔들고 더 묶고 더 어지럽히는 관계라면 차라리 홀로 서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을 읽으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지금 어떤 관계 안에 있는가? 이 관계가 나를 더 맑게 하는가? 아니면 더 흐리게 하는가?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마음이 더 고요해지는가? 아니면 더 흔들리는가? 이 관계 안에서 나는 더 자유로워지는가? 아니면 더 묶이는가? 개송은 판단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라고 합니다. 수행자도 그랬습니다. 그는 길을 가다가 한 도반을 만났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걸었습니다. 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의 수행을 북돋웠습니다. 그 시간은 좋았습니다. 함께여서 더 명료해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혼자였다면 보지 못했을 것들을 그 도반 덕에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도반은 다른 길로 가야 했습니다. 수행자는 서운했습니다. 조금 더 함께였으면 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 안에서 익숙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기대가 붙었구나. 또 잡으려는 마음이 생겼구나. 그는 조용히 그 마음을 바라보았습니다. 붙잡지 않았습니다. 밀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보았습니다. 도반은 떠났습니다. 수행자는 다시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혼자는 처음의 혼자와 달랐습니다. 비어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차이를 그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4장. 혼자라는 말의 진짜 깊이. 혼자라는 말을 우리는 대부분 결핍으로 듣습니다. 혼자 외로운 것, 혼자 버려진 것, 혼자 아무도 없는 것. 그래서 혼자라는 말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개송이 말하는 혼자는 그 혼자가 아닙니다. 개송의 혼자는 이런 상태입니다. 누가 칭찬해도 내 중심이 무너지지 않는 상태. 누가 비난해도 내가 다 사라지지 않는 상태. 누가 떠나가도 내 전부가 무너지지 않는 상태. 누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내 마음이 완전히 부서지지 않는 상태. 이것을 홀로 섬의 힘이라고 합니다. 이 힘은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힘이 있는 사람이 더 따뜻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빼앗길까봐 움켜쥐는 마음 없이 함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는 마음 없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홀로 서는 힘이 있는 사람은 관계를 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더 자유롭게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혼자라는 말의 진짜 깊이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혼자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입니다. 개송이 말하는 혼자는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입니다. 이 둘은 전혀 다릅니다. 텅 빈은 무언가를 계속 채워야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붙잡고 관계에 매달리고 칭찬에 목말라 합니다. 고요함은 이미 충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가는 것을 보낼 수 있습니다. 수행자가 길러나간 것은 텅 빔이 아니라 고요함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말이 품고 있는 진짜 뜻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무소, 콧불소의 뿔은 하나입니다. 콧불소는 그 하나의 뿔로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두리번거리지 않습니다. 옆을 살피느라 멈추지 않습니다. 칭찬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비난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 이미지가 이 개송의 전부입니다. 자기 중심을 세우고 자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삶입니다. 5장. 관계 안에서 홀로 서는 법. 수행은 산속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콧불소가 되기 위해 광야로 떠나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홀로 서는 수행은 가능합니다. 아니, 정확히는 사람 사이에서야말로 이 수행이 진짜로 시험받습니다. 혼자 산속에 있으면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들려오는 순간, 누군가의 표정이 보이는 순간 그 수행이 얼마나 깊은지가 드러납니다. 그러면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홀로 서는가? 세 가지를 봐야 합니다. 첫째, 지금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보는 것. 지금 이 대화에서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인정받고 싶은가? 이기고 싶은가? 상대가 내 말을 들어주기를 바라는가? 그 마음을 먼저 보는 것. 그 마음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둘째, 기대와 배려를 구분하는 것. 상대를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 그것이 배려인지 기대인지를 봐야 합니다. 진짜 배려는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대가 붙은 배려는 상대가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집니다. 이 구분을 보는 것.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셋째, 내 중심을 매일 조금씩 세우는 것.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한 번 알아차리고, 내일 또 한 번 알아차리고, 그렇게 조금씩 쌓이는 것입니다. 수행자가 길을 떠난 것도 하루아침이 아니었습니다. 수없이 흔들리고, 수없이 묶이고, 수없이 보고 또 보면서 조금씩 홀로 서는 힘을 길러나간 것입니다. 그 과정이 곧 수행입니다. 관계 안에서 홀로 서는 것은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 안에서 내 마음을 함부로 넘겨주지 않는 것, 기대와 집착에 휩쓸리지 않는 것, 외로움 때문에 아무 관계에나 기대지 않는 것, 이것이 홀로 서는 수행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수행이 깊어질수록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함께 있어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관계가 주는 기쁨은 그대로 누리면서 관계가 주는 괴로움에는 조금씩 덜 끌려가게 됩니다. 그것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삶이 일상 안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클로징. 무소의 뿔처럼 오늘의 실천. 다시 밤 11시. 누군가의 방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조금 전과 다른 것이 있다면 이제 그 사람은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이 어디로 흘렀는지 조용히 되짚어봅니다. 누구에게 기댔는가? 무엇에 기대를 걸었는가? 무엇이 서운했는가? 무엇을 붙잡으려 했는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냥 봅니다. 그 봄이 이미 수행의 시작입니다. 2600년 전 수행자가 남긴 말은 오늘 밤 이 방에도 조용히 살아 있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말은 사람을 떠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먼저 자기 마음의 중심으로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다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내 전부를 맡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관계를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관계 안에 집착을 보라는 말입니다. 혼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홀로 서는 힘을 기르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외로운 밤을 보내는 누군가에게 차갑게 닿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버려진 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지키려는 자에게 건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홀로 선다는 것은 차가운 일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따뜻함으로 자기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밤 조용히 자기 안으로 돌아오십시오. 그 돌아옴이 이미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첫걸음입니다.